안녕하세요. 써녀사예요. 알아두면 쓸데많은 써녀사의 잡학 영어사전 알쓸썬잡. 썬녀사. 여러분, 요즘엔 돈이 많건 적건 해외여행이 그렇게 먼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금수저라서 여행을 팡팡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생고생해가지고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여행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을 매년 빠지지 않고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여행 이야기도 들려드릴 기회를 마련해 볼게요.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당분간은 여행 영어에 대한 알쓸선잡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왕초보도 몇 개의 문장으로 좀 그럴싸하게 여행을 즐길 수가 있으니 우리 상황에 따른 몇 개의 지문을 외워가도록 해요. 시작해 볼까요? 같이 여행을 시작해 보자고요. 항공사 데스크에서 예약번호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리를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창가 쪽에 앉아서 구름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좀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창가 자리를 주세요. A window seat, please. 창가 자리를 주세요. A window seat, please. A window seat, please. A window seat, please. 그런데 장시간 여행을 할 때는 화장실을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 비행을 할 때는 복도 자리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복도는 aisle이라고 하죠. 어떤 자리로 드릴까요? 라고 말할 때 복도 자리가 좋아요. I like the aisle seat. 복도 자리가 좋아요. I like the aisle seat. I like the aisle seat. I like the aisle seat. 물론 아까 창가 자리로 주세요 했던 것처럼 A window seat please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Aisle seat please 라고 해도 되겠죠. I like the aisle seat. Aisle seat please. 복도 자리가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든 상관없어요. 창가는 창가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복도는 복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니까 어느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It doesn't matter which seat it is. 어느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It doesn't matter which seat it is. It doesn't matter which seat it is. It doesn't matter which seat it is. 그래서 이제 좌석을 배정을 딱 받았어요. 이제 짐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벨트에다가 짐을 탁 캐리어를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 항공사는 20kg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는데 세상에 23kg가 나온 거예요. 어떡해. 이게 꽤 비싸거든요. 추가 요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짐 초과무게 추가 요금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짐 초과무게 추가 요금이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e extra charge for excess luggage? 짐 초과무게 추가 요금이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e extra charge for excess luggage? How much is the extra charge for excess luggage? How much is the extra charge for excess luggage? 네,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비싸. 그런데 제 거에는 짐을 23kg, 3kg를 초과를 했지만 친구는 15kg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내 거를 친구 거에 살짝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넣어서 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짐 정리를 해서 같이 20kg를 만들어서 오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짐 정리를 하고 다시 올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짐 정리를 하고 다시 올게요. I'll be back after I unpack. 짐 정리를 하고 다시 올게요. 미안해요. I will be back after I unpack. I will be back after I unpack.
짐 정리를 하고 다시 올게요. 미안해요. I will be back after I unpack. I'm sorry. 자, 짐 정리를 다시 했어요. 딱 왔습니다. 그래서 짐을 잘 붙였어요. 그런데 제가 파리로 갈 건데 파리 가는 비행기가 너무 비싸서 경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짐을 붙였는데 내가 파리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건지 혹은 경유지에서 그 짐을 찾아서 다시 붙이고 비행기를 환승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하죠. 그럴 때는 내 짐이 바로 거기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우리 같은 왕초보는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게 확실하겠죠. 경유지에서 제 짐을 다시 찾아야 하나요? Do I have to find my luggage again at the waypoint? 경유지에서 제 짐을 다시 찾아야 하나요? Do I have to find my luggage again at the waypoint? Do I have to find my luggage again at the waypoint? Do I have to find my luggage again at the waypoint? 안 찾아도 된다고 말해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 짐은 파리에서 찾으면 되나요? Can I find my luggage in Paris? 제 짐은 파리에서 찾으면 되나요? Can I find my luggage in Paris? Can I find my luggage in Paris? Can I find my luggage in Paris?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제 출국 심사도 마치고 갑니다. 대한항공기를 타야 되는데 대한항공기가 어디서 탑승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어디서 대한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나요? Where's the boarding gate for Cal? 어디서 대한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나요? Where is the boarding gate for Korean Airline? Where is the boarding gate for Korean Airline? Where is the boarding gate for Korean Airline? 이게 대한항공기가 아니라 아시아나면 아시아나 뭐 이렇게 항공사 이름 바꿀 수 있겠죠? 무사히 경유지까지 도착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트랜짓 환승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출발할 때 그 보딩 패스 항공권을 받을 때 경유할 때는 보통 2장을 주거든요. 한 번 경유를 하면 총 티켓이 2장이 되겠죠? 내가 바로 출발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게이트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는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환승지에서 게이트 번호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두 번째 항공권에는 게이트 번호가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환승지에 가서 내 게이트 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환승지에 딱 가면 전광판에 이렇게 내가 타야 될 항공편명과 그리고 게이트 번호가 적혀서 이렇게 알림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만 워낙 공항이 커서 환승 비행기가 워낙 많을 경우에는 내 걸 찾는 것도 쉽지가 좀 않아요. 그러면은 인포메이션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어디를 가는데 게이트 번호를 알고 싶다라고 물어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인포메이션에 가서 저는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요. 근데 게이트 번호가 뭔지 아시나요? 어디로 가야 되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한 문장씩 해볼까요? 저는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해요. I have to transfer to a flight to Paris. 저는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해요. I have to transfer to a flight to Paris. I have to transfer to a flight to Paris. I have to transfer to a flight to Paris. 게이트 번호가 뭔지 아시나요? Do you know what the gate number is? 게이트 번호가 뭔지 아시나요? Do you know what the gate number is? Do you know what the gate number is? Do you know what the gate number is? 어디로 가야 하죠? Where should I go?
어디로 가야 하죠? Where should I go? Where should I go? Where should I go? 연결해 볼까요? 저는 파리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야 돼요. 게이트 번호가 뭔지 아시나요? 어디로 가야 되죠? I have to transfer to a flight to Paris. Do you know what the gate number is? Where should I go? 자, 이렇게 해서 게이트까지 무사히 또 왔어요. 줄이 엄청 기네요. 보니까 게이트 넘버도 맞고 페리 가는 것도 맞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줄 서는 사람들에게 물어볼게요. 이게 파리 가는 비행기가 맞나요? Is this the flight to Paris? 이게 파리 가는 비행기가 맞나요? Is this the flight to Paris? Is this the flight to Paris? Is this the flight to Paris? 자, 이제 우리는 씩씩하게 비행기까지 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B에 36좌석 이렇게 쭉 보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실례지만 여기 제 자리인데요. Excuse me, but this is my seat. 실례지만 여기 제 자리인데요. Excuse me, but this is my seat. Excuse me, but this is my seat. Excuse me, but this is my seat. I'm sorry. 이렇게 해서 제 자리에 딱 앉았어요. 파리, 이제 파리에 간다 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담요가 하나가 있는데 기내가 너무 추워서 담요 한 장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담요가 하나를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한테 이렇게 담요 좀 주시겠어요? Could you get me a blanket, please? 담요 좀 주시겠어요? Could you get me a blanket, please? Could you get me a blanket, please? Could you get me a blanket, please? 여기에 쓰인 could 있잖아요. could가 그 can you 할 때 그 can의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과거를 의미하지 않고 could you 이렇게 하면 뭔가 요청이나 부탁을 할 때 정중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어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Can you get me a blanket please?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Could you get me a blanket pleas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날아서 드디어 Paris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엄청 무서운 입국 심사가 남았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배워볼까요? 오늘 시간은 공항에서 출발해서 비행기 안에서까지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거기에서 쓰일 수 있는 영어 문장들을 배워봤는데 이게 한 번에 기억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이 문장들을 몇 개만 더 외워가도 좀 더 내가 영어를 잘 쓰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입국 심사를 하는 내용을 한번 배워볼까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How to apply to Paris? I was the gate at the waypoint.